삶의 질이 올라가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방을 구할 때, 룸 렌트를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1부는 계약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2부는 계약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계약서를 쓸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네, 룸렌트 계약 전에 제가 고려했던 19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장실을 공유할 건지 공유하지 않을 건지. 공유하지 않고 싶다면 마스터룸, 공유해도 상관없으면 커먼룸. 차이요? 커먼룸이 더 싸요. 두 번째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부가시설들이 필요하신지 필요하지 않으신지. 필요하시면 콘도, 필요하지 않다면 HDB. 차이요? HDB가 훨씬 싸요. 세 번째는 이제 렌트피. 월세를 어느 정도 내고 싶으신지. 첫째 달 월세가 선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랑 이제 월세를 같이 내게 되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미리 숙지를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가격대에 있는 매물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duration of rent. 계약 기간인데요. 장기 계약으로 1년에서 2년짜리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 계약으로 1개월, 2개월, 6개월짜리를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시면 매물을 고를 때 훨씬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fully furnished 아니면 partially furnished. 방 안에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배치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ully furnished room만 선호했고요. 이유는 따로 제가 가구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뒤에 침대, 옷장,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 다 배치되어 있는 방을 저는 선호했고 만약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 가구를 갖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partially furnished 아니면 no furniture at all을 선택을 하시면 선택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utility fee, 에어컨비,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가 월세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항들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월세가 너무 쌀 경우에는 이런 유틸리티 피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move-in date, 들어오는 입주 날짜인데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도 입주 날짜가 맞지 않으면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달 첫째 주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님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나요? 그러니 포기를 해야 했죠. 그러니 입주 날짜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지, 그리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고 남녀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주로 써 있는 곳도 있는데 안 써 있는 곳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성들만 사는 공간을 원한다 하면 주로 써 있어요. 여성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 동거인이 있다면 혹시 뭐 규율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유 공간들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메이드가 오는 집이면 훨씬 상대적으로 깨끗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럽겠죠. 특히 부엌 같은 곳은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열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청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따로 청소해 주시는 고용인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깨끗한 공간과 돈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11번째는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지터가 가능한 곳을 찾고 있었고 결국엔 찾았어요. 흔치는 않지만 비지터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진짜 친구도 못 데리고 오고 부모님도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외부인을 그리고 데리고 올 때 혹시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12번째는 요리가 가능한지 Can you cook?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요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서는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냥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이제 라면물 끓일 수 있는 포트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가능하다면 무슨 요리가 가능한지 간단한 취사인지 아니면 진짜 요리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함을 하자면 냉장고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사용 공간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리는 가능하다 해놓고서 냉장고를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웃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3번째는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빨래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지. 여러 명이 사는 곳일 경우에는 막 3-4명씩 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빨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빨래를 자주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래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로는 정말로 근처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이 있는지 슈퍼마켓이 있는지 직접 보러 가셨을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계약 전에 이제 뷰잉을 하러 갔을 때 막상 10분, 5분 거리라고 적어놓고 내가 걸어갔을 때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른 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러 가시면서 말했던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불편하시더라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15번째는 방음이 잘 되는지. 벽이 얇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일에도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방음이 잘 되는 방인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벽이 얇으면 당연히 방음이 안 되고 또 주변에 만약에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옆방에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끄럽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16번째는 수압 확인하기. 특히 화장실 샤워기 그리고 변기 수압을 꼭 확인하세요. 수압이 잘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쓸 때 더러워져요. 머리카락도 꼬여있고.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변기도 내려보고 샤워기 물도 틀어보고 다 괜찮아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세요. 삶의 질이 올라가요. 진짜로. 17번째는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물이 잘 빠지는지 그것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물은 잘 나오는데 물이 안 빠지면 그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러니 직접 물도 틀어보고 물이 잘 빠지는지 다 두 눈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주변에 벌레, 패스트 이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예를 들자면 개미가 많은 집은 개미 퇴치제가 부엌에 막 붙어 있을 거고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은 바퀴벌레 퇴치제가 있을 거고 스프레이가 막 있겠죠? 집안 곳곳에. 그리고 도마뱀이 많이 나오는 집은 도마뱀 퇴치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보일 수 있고요. 또 1층이랑 주변에 이제 나무나 숲이 많은 곳은 벌레가 더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하시고 마지막으로 19번째는 실제로 사진과 똑같은지 그러니까 가구들이 새 건지 오래됐는지 그리고 사진과 똑같이 벽지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쉽게 망가지거나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런 가구들을 미리 교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집주인님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first come first serve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는 사람한테 방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언제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을 하자라고 최대한 빨리 쪼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적으면 되죠. 그리고 계약서를 적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2부에서.